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284186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허법원 관련 사건인데요. 원심, 즉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건이 상표권,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권, 그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2015년 12월 1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민사소송법도 개정되고 같은 맥락에서 법원조직법도 개정됐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제 특허권 등 지금 여기 말하는 상표권까지 포함해서 관할에 대해서 1심 법원 관할에 대해서 그 지식재산권 등 이러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보통 일반 민사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여기에서 특수하게 그 2조부터 민사소송법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못 박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좀 이 사건의 전문성 등을 배려해서 고등법원이 있는 곳에서의 지방법원, 서울은 중앙지방법원 이외에도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등이 있지만 그곳은 안 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해당해서 거기에 전속관할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민사소송법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법원조직법에 가서 보면 만약 일반 사건이라면, 일반 민사사건이라면 그 1심에 따라서 1심이 단독 사건이면 지방법원 합의부고 1심이 합의부 사건이면 고등법원으로 항소심이 전개될 건데 위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등의 1심에서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조차도 특허법원에 전속적으로 관할을 집중화시켜서 항소심을 특허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래 특허법원은 특허 심결 등 취소소송 등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지만 특허 등 관련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에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관할을 배려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1일 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허권, 상표 이런 사건을 포함해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런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도록 관할을 집중하는 이런 개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으로 그 전후에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부측에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은 이제 특허법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개정 이후인 2017년 7월 12일 소가 제기된 경우니까 경과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정된 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소가 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특허법원이 집중적으로 사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처리하였습니다. 실제로 개정법 이후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개정 전후에 2015년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이면 조금 헷갈렸을 텐데, 경과 규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서 헷갈렸을 텐데, 이 사건은 2017년 개정된 후에 7월 12일 날 2017년 7월 12일 날 제기된 소이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었던 것인데, 개정법에 따라서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집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법이 개정되고 해서 이 항소심은 이제 특허법원에서 심판을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한 것으로 봐서 1심은 아마 단독 판사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합의 사건이었으면 1심이 고등법원에서 다루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독 사건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번호를 보니까 나라는 번호를 써서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심은 단독 사건이었으리라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저찌됐든 항소심은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특허법원의 관할을 집중화한 것에 따라서 특허법원의 관할을 집중시킨 것을 개정에 있어서의 그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까지 상고되면서 대법원에서는 결국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래는 특허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서 판단을 했고, 지금 상고심인 대법원이 이 점에 대해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할 부분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대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이제 파기 환송한다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지만, 이 경우는 실체 심리를 한 건 아니고 관할 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항소심을 맡아야 될 관할 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우리가 전속관할에 의배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이송은 결정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판결로 이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대상 판결은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사건은 이제 완전히 2015년
2015년에 개정된 이후의 사건인데 그 전에는 경과적인 시점의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설은 즉 그 사건에 대한 거는 지금 2019년 4월 10일자 2017마 6337 결정으로 해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2019년 4월 10일자 2017마 6337 결정, 대법원 2019일 4월 10일자 2017마 6337 결정으로 해설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금 강의에 연결해서 추가로 볼 수 있도록 종전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연결시킬 테니까 계속 관심 있으면 보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건은 2015년 개정된 이후에 경과규정 관계없이 새롭게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적용이 있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9년 4월 10일자 2017마 6337 결정입니다.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 결정에 대해서 그 적법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갑 국방과학연구소가 을 사이에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 정한 개발사업의 하나로 2003년에 뭔가 기술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을 상대로 위 협약에 기한 특허권 지분의 기속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좀 이따 보려는 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 사건이 2017년 7월 12일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서 원고 피고 모두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니까 아마 항소심 법원이 서울 고등법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17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 중에 특허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위 사건 소송이 민사소송법 24조 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된다고 본 이송 결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일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에 따라서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개정법에 따라서 해당된다고 보아야 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법원의 이 관할 문제가 민사소송법에서 2015년 12월 1일 개정돼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사건 등에 있어서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아직 이 규정에 적용이 없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7월 12일 날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 피고 쌍방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1월 23일 항소심의 사건을 특허법원의 관할이라고 하여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 사건이 민사소송법 24조 2항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이런 소의 경우인지가 문제되면서, 만약 그렇다면 2017년 즉 1심 판결은 2017년 7월 12일 선고됐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개정된 규정의 적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원고 측이 이 경우에 이송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래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쟁점은 2015년 11월 1일날 민사소송법 24조 2항 3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24조 2항 3항을 보면 특허권, 실용실황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이 경우 이해의 경우는 2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부분도 역시 개정되었습니다만 이 사건은 일단 2항의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2조부터 23조까지의 일반적인 보통재판적이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외에도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등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경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밖에 예컨대 대전고등법원의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의 대구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광역적인 관할을 인정하면서도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예컨대 부산지방법원이라든지 광주지방법원이라든지 이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이러한 법 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속 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위 1심 법원의 항소심 법원은 이제 특허법원인 겁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항소심 법원이 그 1심 법원에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관할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의 민사사건이더라도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킨 겁니다. 종전에 특허 심결 등 취소소송의 특허법원 관할, 협의의 특허 소송의 특허법원 관할 이외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도 특허법원의 관할을 집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제 부측에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 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해서 시행일 이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래서 아까의 사건은 이 1심 판결이 일단 2017년 7월 12일 선고됐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된 규정의 항소심 특허법원의 관할, 이 규정의 적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과연 그럼 이 사건이 뭔가 협약에 의해서 특허권 지분의 기속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24조 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대상 판결에서는 이 사건 협약 중에는 공법적 법률 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특허권 지분의 기속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는 민사 법률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송은 그 심리 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24조 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 결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특허 침해 자체의 손해배상 사건은 아닌데, 특허권 지분의 기속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것으로서 24조 2항에 따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 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 직전에는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이 선고한 2017-259988 판결은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아주 전형적으로 민사사건이 돼 특허권 침해가 청구 원인으로 된 사건인데, 2015년 11월 5일 제1심 법원에 소가 제기돼서 개정된 위 법원조직법 시행일인 2016년 11월 25일 날 1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 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는 게 위 개정의 취지입니다.